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건강이나 취미 활동 또는 새로운 도전 같은 것에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의 상당 부분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또는 입 벌린 소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나이가 엄존하고 그 벽은 말 그대로 넘사벽입니다. 넘사벽뿐이겠습니까? 그 벽은 갈수록 공고해집니다. 쉬운만 넘으면 다니던 회사에서 언제 쫓겨날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청년 실업도 꽉 막힌 판국에 장년층 또는 이제는 고령자라고 말하기도 무엇한 60 전후의 사람들이 새로운 취업을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즉, 사회학적 나이의 벽은 갈수록 공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고령화 사회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어제 통계청의 인구 통계 분포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4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기회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한국식 고령층의 보수화의 폐해는 극복이 요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외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변화에 대한 걱정과 저항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는 생동감은 물론이고 탄력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변화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죽은 사회나 매 한 가지입니다. 밀려나는 잉여 인간이다 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간다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고령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고령사회 대책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고령자가 됩니다. 물론 재수 좋게 중도 횡액을 면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의 고령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재수 좋게 살아나는 게 횡액이 될 수도 있다는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3시 4분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당. 지금 공천 전쟁이 벌어졌고 매일매일 확전 일로입니다. 당에서 최고 높다는 사람들끼리 아주 정말 저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말이 면전에서 오가면서 아주 내홍이 심하죠. 새누리당 소식 우선 집중적으로 처음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격하게 다투더니 오늘은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계 좌장 또는 핵심인 서청원 의원과 아주 적나라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한판 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격돌한 데 이어 오늘은 김 대표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지도부로 확산된 공천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원 당규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거나 최고위에서 의결한 공천룰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 위원장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당내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로 공천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실현된다며 이 위원장의 독주를 사실상 반민주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우리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 미운 놈 쳐내고 자기 사람 심기, 그런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김 대표 이야기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공관위는 독립기구로 누구도 손댈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 공천 문제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만든다며 공관위가 당원 당규를 벗어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이에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자 그만하세요라고 서 최고위원에 역정을 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김태호 최고위원은 당이 잘 돌아간다, 국민이 보고 어떤 말을 하겠나라고 혀를 찼습니다. 네, 잘 돌아간다 이랬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텔레비전 뉴스에 이 사람들 발언의 하이라이트 그대로 다 육성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이미 보도한 종편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공천룰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고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나의 정치 인생은 끝장난다. 이런 게 지금 밑에 다분히 깔려 있는 건데 비박계는 현역을 최대한 지키자는 것이고 친박계는 우리가 지금 수적으로 열세인데 국회나 당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반, 3년째 접어들은 지금까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친박 핵심들이 수적으로 부족해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편 신인을 좀 내리꽂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줘야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천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계파 갈등은 19대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친박계와 어떻게든 의원 배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비박계 간의 다툼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친박계는 신인을 내리꽂는 전략 공천을 최대한 도입하자는 것이고 비박계는 어떻게든 현역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 방식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비박계가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우선 추천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선 추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만큼 현역 의원 교체 폭도 커집니다. 당 공천 단계에서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상향식 공천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합니다. 범죄 연루 등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면 현역이 신인과의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현역은 신인에 비해 대부분 인지도가 높습니다. 특히 4년간 당원 명부를 틀어주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때문에 비박계는 당원이 포함되는 7대3을 고집합니다. 반면 친박계는 100% 여론조사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당원 30%, 일반 국민 70%로 정해진 원칙을 사실상 예외로 돌리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박계가 반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네, 7대3이냐 10대 0이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건 여기 있었군요. 김무성 대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상향식 공천, 이건 사정이 또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상향식 공천을 추진 중입니다. 명분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상향식 공천을 자신의 정치 인생 내내 외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박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대선 후보 경선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역들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켜주면 상당수가 대선 때 자기 편에 설 것이란 계산 때문입니다. 김 대표 등 비박계가 어제 이한구 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의원총회 소집 카드를 꺼내든 것도 결국 의원들이 자신들 편에 설 것이란 계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현재 의원 구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네,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정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등이 포진돼 있는 비박계와 전면전에 가까운 꼴사나운 난장판을 불사해가면서까지 싸우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당권을 다시 찾아와야겠다,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친박은 일부 현역을 빼고 그 자리에 자기들 사람을 채우려고 합니다. 친박이 세력 확대를 꾀하는 것은 당권 재장악을 위해서입니다. 여권 주류인 친박계는 최근 당내 선거에선 줄줄이 패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지지를 얻고 대표가 됐습니다. 이후 비박계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서 잇따라 이겼고 그 결과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지목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정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태어났습니다. 네.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최경환 의원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만 친박계의 핵심 중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김무성 현 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찾아와야겠다. 지금 이런 보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박계가 새 인물을 강조하고 이한구 위원장의 우선 추천 확대를 옹호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20대 국회에 새로운 친박계 의원이 많이 들어와야 이후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경선 등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이 총선 이후 예정된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새누리당 내부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도 최악이라고 하는 19대 의원의 물갈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기들 권력 싸움, 파벌 싸움인데 국민들 얘기를 슬쩍 갖다 끼워 넣는군요. 자, 새누리당의 지역구 후보 48명은 자기 혼자만 신청해서, 그러니까 단독 신청했기 때문에 공천을 그냥 저절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후보 48명이 지역구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사실상 20대 총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텃밭 영남에서도 단독 신청자가 8명 나왔습니다. 사선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과 김세연, 박민식, 안효대, 박맹우, 강기윤 의원, 홍태용 전 김해 한솔재활 요양병원장, 이만기 인제대 교수 등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은 이변이 없는 한 순탄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가 만만찮은 김해 지역이 변수입니다. 김세연 의원은 이번에 당선되면 아버지인 고 김진재 의원에 이어 부자가 대를 이어 이 지역 7선을 하게 됩니다. 네, 부자가 대를 이어서 7선을 한다. 일본에만 의원직 세습하는 가문이 많은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제법 됩니다. 그나저나 두 부자가 합쳐서 7선을 한다 그러면은 4, 7에 28, 한 30년간을 한 집안에서 다 뭘 하는 그런 게 되는군요. 자, 이 지역 말고도 또 어디들이 단독 무혈 입성하는 곳입니까?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과 비박 핵심으로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윤 의원의 경선 부전승도 눈에 띕니다. 권성동 의원, 이장우 의원, 박덕흠 의원 등도 경쟁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자면 인천, 그리고 경기 안성, 그리고 강원도 강릉, 대전의 동구,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지역에 해당되겠군요. 서울에서도 그런 데가 한 10명쯤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본선 직행 후보가 10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두원 의원, 김용태 의원, 오신환 의원 등 험지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과 4선을 노리는 권영세 전 의원도 도전자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위 관계자는 이 단독 신청 후보들은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경선을 하지 않고 바로 당 후보가 된다며, 하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지역구 후보 재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지역구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서울은 그렇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는 김용원 변호사와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이사, 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 등 신인 다수가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 지역구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재호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안병용 전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도전합니다. 네, 경선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 인천 중구 이런 곳인데 무려 11명이나 몰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중구, 동구, 옹진으로 11명이나 몰렸습니다. 갑질 논란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모키 의원 지역구 서울 금천구는 여당 입장에선 험지인데도 9명이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모키 의원이 만만하다는지 아니면 꼭 거꾸로 들어야겠다 이런 얘기인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각 주요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세 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 중에 총선 관련 일정이 그나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질 게 확실하고 새누리당의 대승이 전반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당 사정을 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전직 대통령들의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을 잔뜩 세워서 조목조목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경제가 죽었으니 살리겠다며 참으로 근본도 없는 747 공약을 내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 발표에 참석해 젊은 세대는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금수저, 흑수저 논란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정책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현상의 책임이 전현직 대통령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과거의 문제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흑수저, 금수저, 그다음에 헬조선, 급기야 이 지점에까지 이르면서 폭발한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출산 문제, 이거 특히 강조했죠, 또?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감이 이루어지면 성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해외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갈등이 너무나 심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는 없었다. 이런 판결이 어제 내려졌는데, 엄마 부대들이 법원에 잔뜩 몰려가가지고 소란이 아주 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온 양승호 박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서울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습니다. 양 박사 등은 항소 방침을 밝혔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원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제 오후 양 박사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벌금형 선고받은 양 박사 등, 실은 이 사람들 부추긴 게 그 변호사 강용석 씨, 아나운서한테 여자 아나운서들한테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한번 또 혼찌검도 나고, 또 종편에 막 나가더니 도도만
맞습니까? 도도마? 네, 맞습니다. 네네네. 무슨 스캔들도 있네 없네. 또 정치해보겠다 그랬더니 또 서울시 새누리당 서울시 땅에선 안 되겠어 당신. 그러면서 복당 불허하고 그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이것을 부추긴 배후에 있다. 아니 배후도 아니고 실은 전면에 나섰는데 어쨌거나 벌금형 선고받은 양 박사 등 즉각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박 시장 아들이 여전히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 박사 등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 박사의 법률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과학적 증거가 아닌 증언을 토대로 두루뭉술하게 판단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선고 현장을 지켜본 엄마부대 봉사단 등 중노년층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일부 참관인은 박 시장 아들의 치아 엑스레이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에이 라면서 탄식했습니다. 재판장은 소리를 낸 이에게 스스로 퇴장하라고 명령하면서 판결이 본인들 맘에 안 든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하는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양 박사 등 7인의 유죄 및 벌금형이 선고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에게서 온갖 쌍욕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판사가 종북이냐, 평양 가서 판사해라, 이제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어 라는 식의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근데 왜 판사가 종북이냐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양에 가서 판사를 해라. 자,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20대 총선 대진표, 물론 아직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아직 원서 마감을 안 했죠. 원서 마감이 아마 내일이죠, 19일. 그렇지만 총선 대진표는 어렴풋이 아마 윤곽은 잡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권야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선거구별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내일 후보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23일을 전후해 선거구별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진보 정당들을 제외하고 지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3당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최대 승부처로 통하는 수도권의 경우는 야권의 후보 난립에 따른 표 분산 여부가 선거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네. 조금 전국을 좀 세분해서 주요 격전지 또는 의미 있는 선거구 몇 군데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정치 1번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 종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선 고지 도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에선 지역에서 3선을 지낸 박진 전 의원과 여권 내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봉 당협위원장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막걸리 구국실천연대 상임대표도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네. 여기에 국민의당 소속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녹색당의 하승수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무소속 박세준 힐링바이오 대표 등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인근 성동구와 합구가 예상되는 서울 중구엔 3대째 국회의원을 이어가고 있는 정호준 더민주 의원을 상대로 새누리당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과 심은하의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명함 내밀는 사람들 이제 이름이 귀에 상당히 익숙하네요. 정인봉, 그다음에 심은하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이런 분인데, 김막걸리 구국실천연대라는 조직의 상임대표 이런 저기도 있군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어떻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비롯해 이성복 예비역 중령, 주준희 서울과학기술대 겸임교수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더민주에선 이동학 전 혁신위원, 황창하 전 국회 도서관장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의사 출신인 한신, 한국의 새로운 길 포럼 대표가 안 공동대표에게 도전장을 던졌고 정의당에선 노회찬 전 의원이 보좌관 출신의 주희준 노원구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을 곁에서 도왔던 후보도 나왔고 안철수 대표에게 같은 당에서 그것도 같은 의사 출신인 한신이라는 사람도 도전장을 했군요. 자, 서울 마포 갑 어떻습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아성인 서울 광진갑은 새누리당에서 전지명 동국대 겸임교수와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 등 2명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더민주에선 김 위원장과 19대 공천 당시 구원이 있는 전해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뮤엠영어구의교습소 원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서울 마포갑은 현역 의원인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과 지역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 간 공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홍성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네, 50여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폭은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들 보니까 마포 가부의 경우 노웅래 현역 의원, 국민의당 소속입니다만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강승규, 이명박 정부 때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던 기자 출신이죠. 강승규 씨. 누구하고 붙어도 현재는 노웅래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자, 서울 서대문 갑. 여기는 연세대 학생회장을 역임한 우상호 씨, 그리고 학도 호국단장 출신이긴 한데 같은 학번의 두 라이벌이 5번째 대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연세대 81학번 동기인 이성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더민주 의원이 5번째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16대와 18대에서, 우 의원은 17대와 19대에서 각각 당선돼 두 사람이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권 강세 지역인 서울 관악갑에선 유기홍 더민주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 간 4번째 대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유 의원은 17대와 19대에서, 김 최고위원은 18대 총선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선 김감용 전 서울시 의원, 원영섭 변호사, 임창빈 충청 향후회 중앙회 부총재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네. 인천과 경기도 중에서 평택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인천 계양을은 최원식 국민의당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안덕수 의원과 윤형선 고려대 의대 외래교수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더민주에선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나설 전망입니다. 경기 평택갑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선 도전에 나섰고 차화열 평택항 발전협의회 공동대표도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민주에선 고인정 지역위원장과 한국석 USN 코리아 문화교류회 대표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최인규 항공사 블루에어 대표, 정의당은 송치용 보람동물병원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네, TK의 본고장인 대구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김부겸 후보의 당락 또는 지지표 획득률, 득표율 이런 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대통령이 확실하게 밀고 있다는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아직은 영 고전하고 있다는데 대구 몇몇 곳 좀 한번 알아보죠. 대구 경북의 정치 1번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권 선후배지간인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 간 맞대결 성사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선 김 전 지사와 안영희 두레월드 인터넷뉴스 문화부장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지만 사실상 김 전 지사의 공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이번 맞대결의 결과가 향후 여야의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구 북구을에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4선 고지 점령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종화 전 북구청장, 주성영 전 의원 등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홍일학 더민주 의원이 제2의 김부겸을 노리고 있고 조명래 정의당 정치개혁운동 본부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새누리당 내 비박계와 진박 간 대결 구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이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네. 유 전 원내대표가 4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친박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공천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허진영 전 대구대 외래교수, 최성덕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도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가장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잔뜩 미움을 받고 국민들에게 저 사람 심판 좀 해주세요. 그랬던 유승민 의원이 누구하고 붙어도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자,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지역구 부산 사상 포함해서 부산 몇 군데 알아볼까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은 배재정 더민주 의원이 문 전 대표를 대신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키즈인 손수조 전 당협위원장과 장제원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산 영도엔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김용원 변호사, 최홍 전 ING 자산운용사장, 최홍배 한국해양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민주에선 김비호 지역위원장이 김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호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이 후보 접수를 마감한 뒤에 총괄적인 대진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죠. 대법원은 박지원 의원, 지금 술회 혐의로 3심에 올라 있죠.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거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안철수 신당으로 영입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심을 내렸기 때문에 혹시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이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네. 더민주당이 총선의 공약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용섭 총선 정책공약 단장 등이 나서는 오늘 회견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큰 틀의 방안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더민주는 앞으로 2, 3일 간격으로 구체적인 공약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1일 총선 공약의 근간이 될 정책 기조로 더불어 성장론을 발표하고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 호 제공,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 이익공유대 확대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